장례식장은 바람 한 점 없었다. 향 냄새가 천천히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벽시계의 초침이 일정한 박자로 움직였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낮게 울리고 흰 국화꽃이 줄지어 있었다. 영정 속의 남자는 젊었다. 눈가에는 단단한 주름이 패여 있었고 입가엔 어렴풋한 미소가 맺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태수였다. 고집이 세고 말수가 적은 사람.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 앞에 장남 박정호가 서 있었다. 검은 상복 위로 구겨진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꼿꼿하게 서 있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 눈빛은 붉었으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 다 정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일정했다. 슬픔이 아니라 의무였다. 그는 아버지의 삶을 닮았지만 그 마음을 담지 못했다. 정호의 뒤편에는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수군거렸다. 첫째는 효자야. 마지막까지 옆에 있었대. 둘째는 연락도 없다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오겠어. 그들의 말은 향 냄새처럼 묵직하게 떠돌았다. 정호는 귀를 막지 않았다. 그 말들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오래전에 떠났고 아버지의 병안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문이 열렸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람이 들어왔다. 그리고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문턱에 섰다. 둘째 아들 박진수였다. 15년 만에 귀향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그는 인사하지 않았다. 향로 앞으로 걸어가 향 하나를 꺼냈다. 불을 붙이자 작은 불꽃이 흔들렸다. 그 불빛이 그의 눈에 잠시 스쳤다. 그의 눈동자는 어딘가 오래된 죄책감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향을 꽂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정호의 눈빛이 그를 스쳤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 한마디의 인사도 없었다. 그러나 공기는 변했다. 그들의 아버지가 떠난 그 순간 둘은 다시 한 공간에 섰다. 하지만 그 공간은 여전히 하나의 집이 아니라 두 개의 길이었다. 조문 행렬이 끊기자 빈 의자들이 줄지어 섰다. 의자의 금속 다리가 바닥에 남긴 스크래치가 얇게 반짝였다. 정호는 장부를 넘겼다. 끝 페이지에 묻어난 손가락에 잉크 자국이 굳어 있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무표정하게 흔들렸다. 가끔씩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의 발자국이 구두굽 소리를 남겼다. 진수는 문가에 멈춰서서 다시 한번 영정을 바라봤다. 젊은 얼굴의 미소가 그를 오래 보게 만들었다. 그 눈빛이 자신을 외면하던 어느 여름 밤과 겹쳤다. 눈을 감자 장맛비와 함께 문이 닫히던 소리가 되살아났다. 손등이 저릿했다. 그는 의자에 앉지 않았다. 앉는 순간 과거의 시간이 자신을 덮칠 것 같았다. 복도의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향 연기는 그 바람을 타고 한번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 연기의 굵기가 순간순간 달라졌다. 두 사람의 호흡도 그 리듬을 따라 길어졌다, 짧아졌다. 침묵은 길어졌고 밤은 더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졌다. 조문이 끝나고 사람들은 돌아갔다. 향 냄새만 남아 있었다. 초의 불빛은 바람도 없이 흔들렸다. 정호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다. 피곤한 눈빛, 굳게 담은 입. 그의 앞에는 유족 명단과 영수증, 그리고 흰 봉투 몇 개가 놓여 있었다. 명단에 적힌 이름들은 한 줄씩 빛을 잃어갔다. 익숙한 이름 옆에 적힌 액수와 꽃의 수량이 메모로 붙었다. 그 메모의 끝이 땀에 젖어 말려 있었다. 그때 마을 이장이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검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아버님이 남기신 겁니다. 목소리가 낮았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레 상 위에 올려놓았다. 정우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그 위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재산은 두 아들이 절반씩 나누되 집터는 둘째에게 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종이를 다시 접었다.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집터를 둘째에게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 쓰신 겁니다. 돌아가시기 3일 전이었죠.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집은 제가 지켰습니다. 비 새던 날마다 지붕에 올라가고 아버지가 병드셨을 때 약 다리고 그 마당 풀도 제가 다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난 자식에게 주신다고요? 이장은 입을 다물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도 틀리지 않았다. 진수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손끝으로 봉투의 종이를 만지며 말했다. 이건 아버지 글씨 맞아요. 정우는 그의 말을 자르듯 대답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죠.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니까요. 넌 그 마지막에 없었잖아. 있었어요. 정우의 눈이 커졌다.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눈을 제대로 뜨시지도 못하면서 정우는 웃음을 흘렸다. 그건 착각이야. 아버지는 말년에 기억이 흐릿하셨어.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손등 위로 향의 연기가 스며들었다. 그 연기가 잠시 흩어졌다. 그 순간 정우의 마음속에도 작은 균열이 생겼다. 정말 그럴 수도 있나? 그 생각이 들자 분노보다 혼란이 찾아왔다. 밤이 더 깊어졌다. 향은 3번 꺼졌다가 다시 피워졌다. 불빛은 깜빡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묵묵한 침묵이 그들의 대화였다. 이장은 종이 한 장을 더 내밀었다. 봉투 안쪽에 접혀있던 짧은 기록이었다. 날짜와 시각, 입원 병동, 보호자 서명 한 줄. 굵은 볼펜 자국이 강하게 눌려 있었고 마지막 칸에 남긴 메모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두 아들 모두에게 전할 것. 그 한 줄이 종이의 중심을 잡고 있었다. 정우는 그 기록의 모서리를 엄지로 눌렀다. 종이의 섬유가 손끝에서 삭삭 울렸다. 그 울림이 가슴 쪽으로 스며들었다. 의자 등받이가 삐거덕 소리를 냈다. 허리를 펴자 뒷목의 근육이 단단히 당겼다. 진수는 봉안실 안내문을 멍하니 읽었다. 안내문 가장자리에 붙은 투명 테이프가 들뜨며 공기를 가뒀다. 작은 기포들이 줄지어 비늘처럼 박혀 있었다. 그 균열들이 오래된 셀로판처럼 빛을 쪼갰다. 불빛이 거기에 부딪혀 얕은 무늬를 만들었다. 그 무늬가 이상하게도 집의 마룻결을 닮아 있었다. 정우는 장부를 덮었다. 덮인 표지의 검은 인조가죽이 식은 손의 체온을 금방 앗아갔다. 그 차가움이 정신을 들게 했다. 그는 봉투를 다시 접어 상자 안에 수평으로 넣었다. 종이가 휘지 않게 각을 맞췄다. 그때까지도 눈은 영정을 향하지 않았다. 영정과 눈이 마주치면 무너질 것 같았다. 새벽 3시, 장례식장은 고요했다. 초는 반쯤 타 있었고 향의 연기는 천천히 천장을 향해 올랐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작은 상자를 꺼내왔다. 손때 묻은 나무 상자였다. 이건 아버지가 제게 주신 겁니다. 정우는 눈을 들지 않았다. 그분이 내게 뭘 주셨다고? 직접 주셨어요. 돌아가시기 5일 전.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과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 어린 형제 둘. 아버지의 손은 첫째의 어깨에 올려져 있었고
그 옆에서 둘째는 시선을 내리고 있었다. 쪽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나는 첫째에게 미안하다. 나는 둘째에게 죄인이다. 정우는 손으로 쪽지를 잡았다. 글씨는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는 그 필체를 너무도 잘 알았다. 어릴 적 받아쓰기 공책마다 빨간 펜으로 적혀 있던 그 글씨. 그는 물었다. 무슨 뜻이야? 왜 미안하고 왜 죄인이야? 진수는 대답 대신 벽을 바라봤다. 초의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반으로 갈랐다. 형, 어머니 돌아가시던 날 기억하시죠? 정우의 손이 멈췄다. 기억은 늘 피하려 했던 장면이었다. 그날은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이었다. 천둥이 들판을 울리고 지붕 위로 쏟아진 빗물이 마당으로 흘러들었다. 방 안에서는 울음과 숨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의 숨이 멎던 순간 아버지는 둘째를 향해 외쳤다. 나가라. 그 한마디였다. 진수는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11살 소년의 어깨 위로 비가 내렸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 그러나 쪽지의 뒷면에는 또 다른 문장이 있었다. 나는 널 내보내지 않았다. 그날 내가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는 걸 견딜 수 없었다. 그건 내 죄였다. 진수는 그 문장을 읽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보호하려 했대요. 정우의 입술이 떨렸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건? 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해였어요. 형은 아버지를 원망했고 아버지는 형을 믿었고 나는 그 둘 다 놓쳤어요. 초가 타들어가며 불빛이 흔들렸다. 그 빛이 아버지의 영정에 닿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오랜 분노가 천천히 녹아내렸다. 진수는 상자 바닥을 다시 뒤집었다. 얇은 봉투 하나가 더 붙어 있었다. 봉투 안에는 노트 조각이 접혀 들어가 있었다. 병실 창가 자리 번호, 면회 시간, 담당 간호사의 메모. 메모의 끝에는 낯선 간단한 도형이 그려져 있었다. 반듯한 사각형 안에 점 하나, 점은 한쪽 모서리에 바짝 붙어 있었다. 그 도형은 창문과 침대의 위치를 상징하듯 보였다. 점이 바짝 붙은 이유를 읽는 순간 진수의 숨이 짧아졌다. 침대가 벽에 붙어 있어 창밖을 보려면 상체를 들어야만 했다는 뜻. 메모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덧붙었다. 창밖을 보여주세요. 그 부탁이 누구의 글씨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볼펜의 눌림이 간절했다. 정우는 손을 내렸다. 손바닥에 종이의 거친 결이 오래 붙었다 떨어졌다. 그럼 마지막에 창밖을 보셨다는 거네.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새벽의 차가움이 조금 물러났다. 진수는 상자의 뚜껑을 닫지 않았다. 뚜껑 모서리가 상위를 긁으며 얇은 선을 남겼다. 그 선이 길게 이어졌다가 빛에 사라졌다. 그 사라짐이 이상하게도 안심을 줬다. 남은 것보다 사라진 것에서 마음이 가벼워졌다. 복도 끝 자판기에서 커피캔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작은 금소금이 길게 울렸다. 두 사람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 소리조차도 오래된 집의 대문고리처럼 들렸다. 닫히고 열리고 또 닫히는 소리. 장례가 끝난 뒤 형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길은 낯익었지만 마음은 낯설었다. 논뚝길의 풀냄새, 낡은 돌담, 한때 그들이 뛰놀던 길.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다. 빛바랜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그 가운데엔 세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다. 정우, 진수, 그리고 아버지. 그 사진 속 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정우는 거실 한가운데 섰다. 이 집이 이렇게 작았나?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형, 아버지는 여기서 평생을 버티셨겠죠.
그래. 그리고 나도 그걸 버티느라 늙었지. 진수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모자 하나가 있었다. 손바닥만 한 모자. 그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진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모자를 들고 나왔다. 형, 이건 형이 가져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내 이름을 새겨놨잖아. 그건 내 거야. 그럼 같이 두죠. 아버지 곁에. 둘은 묘소로 향했다. 햇살이 구름을 뚫고 내리쬐었다. 산길 위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향 냄새를 실어 나르듯 부드러웠다. 그들은 향을 피웠다. 연기가 천천히 위로 올랐다. 정우가 낮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은 사랑을 잘 못하는 분이었네요.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래도 사랑이었어요. 바람이 지나갔다. 향의 불꽃이 흔들렸다. 두 사람의 눈빛이 그 불빛 위에서 마주쳤다. 그 속에는 미움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남은 건 이해였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마루를 쓸었다. 빗자루 끝이 먼지를 밀어내며 나무결의 흠집을 따라갔다. 현관 쪽으로 밀린 먼지가 햇빛에 떠올라 미세한 입자무리를 만들었다. 그 입자들의 흐름이 창틀의 틈새로 빠져나가며 가늘게 꼬리를 남겼다. 정우는 부엌문 경첩에 기름을 떨어뜨렸다. 낡은 경첩이 처음엔 거부하듯 삐걱대다가 몇 번 접히고 펴지며 소리를 줄였다. 조금 더 펴지자 움직임이 부드러워졌다. 진수는 방 하나를 비웠다. 옷장 속 셔츠에 단추를 맞추어 정리하고 오래된 이불솜을 털어 햇볕이 드는 마루 끝에 걸쳤다. 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루판의 흠집과 겹쳤다. 그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사람이 드나드는 착각이 들었다. 저녁빛이 들자 마당의 그림자가 깊어졌다. 배워둔 습관대로 정호는 마당 수도꼭지의 고무 패킹을 확인했다. 미세하게 새던 물방울이 멎었다. 작은 소리 하나가 사라지자 집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 속에서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길게 내쉬었다. 밤이 내리기 전 둘은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하루의 흙먼지가 발 뒤꿈치에 모였다. 멀리 들판 끝에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났다.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정우는 모자를 다시 손에 올렸다. 모자챙이 안쪽 바느질이 매듭진 곳을 엄지로 문질렀다. 실밥의 끝이 살짝 돋아 있었다. 그 매듭을 밀어넣자 챙이 둥글게 모양을 되찾았다. 그는 모자를 현관못에 걸었다. 못의 끝이 둥글게 달아 있었다. 오랫동안 무언가가 걸렸다가 내려온 자리. 그 자리의 반짝임이 오늘로써 역할을 마친 듯 했다. 불을 끄기 전 진수는 부엌 창문을 닫았다. 창틀과 유리 사이에 낀 먼지가 손등을 스쳤다. 문을 잠그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 마당을 보았다. 흘길의 끝이 어둠으로 바뀌는 경계가 얇았다. 그 경계 위에 향을 태운 연기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 흔적은 금방 사라졌고 사라진 자리엔 밤의 냄새가 들어찼다. 그날 이후 그 집은 문이 잠기지 않았다. 누군가 찾아오면 향 하나를 피웠고 그 냄새는 언제나 같았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오래 남는 냄새. 그리고 그 향의 냄새 속에는 언제나 세 사람의 숨결이 섞여 있었다.